고요한 바다 저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막강한 제국 스페인, 그들은 신대륙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문을 두드리며 세계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철과 화약으로 무장한 이들의 등장은 평화롭던 섬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온 정복자들은 금은보화를 찾아 헤매었고 자신들의 신념을 강요했습니다. 이국적인 문물과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땅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의 원주민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무적이라 불리던 스페인 군대를 여러 차례 좌절시켰을까요? 그들은 어떤 존재였기에 그토록 거대한 제국의 확장을 늦출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필리핀 전승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자긍심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스페인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필리핀 원주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들의 전략과 희생, 그리고 불타는 저항 정신을 통해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바야흐로 서력 1521년 푸른 바다 위에 호련히 나타난 세 척의 배는 막탄 섬 주민들에게는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이들은 자신들을 스페인에서 온 정복자들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섬의 족장들에게 스페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평화를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족장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단 한 사람, 막탄 섬의 지도자 라프라푸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왔다. 너희들의 신념과 너희들의 왕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프라푸의 이러한 불굴의 의지는 마젤란의 분노를 샀습니다. 마젤란은 라프라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막탄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무력으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강철 갑옷, 번쩍이는 검,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였던 화승총으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는 분명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젤란은 자신의 함대가 가진 포의 위력과 병사들의 훈련된 전투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이런 무기에 맞설 수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프라푸는 이들의 오만함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막탄 섬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썰물대를 이용하여 얕은 해안가에 독이 묻은 나무창을 박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정글 깊숙한 곳에는 매복 병력을 배치하여 스페인 군대를 유인할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날카롭게 깎인 대나무 창들은 갯벌 속에 숨겨져 있었고 스페인 병사들의 발이 닿는 순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전술이었습니다. 라프라푸는 또한 자신의 병사들에게 적의 심장부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의 대장을 쓰러뜨리면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마젤란의 병사들이 상륙을 시도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썰물로 인해 배는 해안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고 병사들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발밑의 갯벌은 미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막탄 전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훈련된 용사들이었고 섬의 좁은 길과 울창한 숲을 속에서 스페인 군대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독이 묻은 창들이 스페인 병사들의 갑옷 틈새를 노렸고 날카로운 칼날이 그들의 진영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의 번쩍이는 갑옷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들의 화승총은 습기와 진흙 때문에 제대로 발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가벼운 옷차림의 막탄 전사들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스페인 병사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병사들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젤란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낯선 환경과 원주민 전사들의 맹렬한 공격에 허둥지둥했습니다. 마젤란 자신도 최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 독 묻은 창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 박힌 창은 스페인 제국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와 같았습니다. 대장은 쓰러졌고 스페인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스페인 병사들은 황급히 배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해변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필리핀 원주민이 외세에 저항하여 거둔 최초의 승리였으며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을 무려 수십 년이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프라프는 이후 필리핀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그의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필리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막탄 섬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를 넘어 필리핀 민족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스페인 식민 통치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야망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가 이끄는 대규모 원정대가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막탄 전투의 쓰라린 패배를 교훈 삼아 더욱 치밀하고 강력하게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함대는 필리핀의 주요 거점들을 차례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부와 마닐라를 점령하고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스페인 통치가 본격화되면서 필리핀 원주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는 파괴되었고 스페인의 법과 질서가 강요되었습니다. 강제적인 종교 개종, 부당한 세금, 그리고 강제 노동은 그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특히 포르말라 강제 노동과 엔코미엔다 토지 할당 시스템은 원주민들을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페인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며 원주민들의 토착 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이러한 억압에 분노했고 곳곳에서 저항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군대의 우월한 무기와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가미 반란, 라칸둘라와 술라이만 반란, 팜판카 반란, 그리고 탐블롯 반란 등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가미 반란은 스페인 관리들의 잔혹한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일어났으며 라칸둘라와 술라이만 반란은 스페인이 약속했던 특권을 이행하지 않자 마닐라 지역의 족장들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팜판카 반란은 스페인에 의한 자원 착취와 강제 노동에 대한 저항이었고 탐블롯 반란은 스페인 선교사들이 토착 신앙을 억압하자 이에 대한 종교적 저항으로 발발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반란은 잘 무장된 스페인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이들은 스페인 식민 통치에 대한 필리핀 원주민들의 끊임없는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각 반란은 스페인에게 필리핀 원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는 카가얀 전투에서 발견됩니다. 1582년 필리핀 북부의 카가얀 강 유역은 또 다른 외부 세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구, 즉 일본 해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원주민까지 뒤섞인 이들은 론인이라 불리는 주인 없는 사무라이, 군인, 어부, 상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수의 무리를 이루어 약탈과 폭력을 일삼으며 카가얀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식민정부는 이 왜구들을 진압하기 위해 후안 파블로 데 카리온 대위가 이끄는 정예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유럽 군대와 일본 해적, 이 두 강력한 세력의 충돌은 당시 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카리온 대위는 왜구의 전략과 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왜구들은 보통 기습 공격과 물량 공세를 선호했습니다.
이에 맞서 카리온 대위는 스페인 군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화약 무기와 갑옷, 그리고 견고한 진지 구축 기술에서 왜구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카리온 대위는 강 근처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참호를 파고 대포를 설치하여 왜구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병사들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 진지를 강화하고 총과 대포를 배치하여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왜구는 예상대로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강을 따라 진격해왔습니다. 그들의 배에는 수많은 전사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함성은 강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스페인 군대를 에워싸고 기선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군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왜구의 접근을 기다렸습니다. 왜구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자 스페인 군대의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포탄이 왜구의 배들을 강타했고 수많은 왜구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배들은 산산조각 났고 왜구 전사들의 비명소리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왜구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육지로 상륙하여 스페인 진지를 공격하려 했지만 스페인 병사들은 견고한 방어선 뒤에서 화승총을 발사하며 왜구의 돌격을 저지했습니다. 총성과 함께 쓰러지는 왜구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스페인 군대는 왜구를 격퇴하고 카가얀 지역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는 유럽 군대가 아시아에서 강력한 일본 해적을 상대로 거둔 중요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원주민들이 스페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군대와 외부 세력 간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은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때로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도 했으며 이는 필리핀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와 술루 지역의 모로족은 스페인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독립적인 부족들로 스페인의 기독교 개종 시도와 식민 통치에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모로족은 뛰어난 항해술과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스페인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군대의 요새를 공격하고 스페인 선박을 습격하며 스페인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했습니다. 이들의 용맹함은 스페인 군대조차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모로족의 줄루 전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으로 스페인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검과 칼을 들고 스페인 병사들에게 돌진하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모로족을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원정대를 파견했지만 모로족은 끈질기게 저항하며 스페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모로족의 전사들이 칼로 베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모습에 공포를 느꼈고 결국 모로 전사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소문까지 퍼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스페인 식민 통치 기간 내내 계속되었고 스페인이 필리핀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로족의 저항은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려는 것을 넘어 외부 세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강력한 독립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필리핀 저항사의 한 축을 담당하며 오늘날까지도 자부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원주민들의 저항은 단순히 무력 충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페인의 강제적인 종교 개종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착신앙과 풍습을 몰래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선교사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자신들의 의식을 거행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하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페인어 교육이 강제되었지만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며 정신적인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저항은 스페인의 동화 정책에 맞서 필리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인 식민 통치는
필리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필리핀 원주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은 스페인의 완전한 지배를 막아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필리핀 사람들의 독립정신과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결국 스페인 식민 통치 종식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필리핀 원주민들이 보여준 끈질긴 저항은 단순히 그들의 용맹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과 조상의 정신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력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지키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때로는 원시적이었지만 그들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정신력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프라프는 섬의 지형을 이용해 스페인 군대의 강점을 무력화시켰고 모로족은 게릴라 전술과 뛰어난 해상 전투 능력으로 스페인을 괴롭혔습니다. 비록 스페인이 필리핀을 장기간 식민 지배했지만 필리핀 원주민들은 스페인 군대를 여러 차례 격퇴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지배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인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억압에 맞서 싸운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이들의 저항은 필리핀이 독립국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기반이 되었고 오늘날 필리핀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원주민들의 투쟁은 단순히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자유와 자결권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열망을 대변하는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